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하루 간격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주도 이 같은 흐름 지속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 되겠죠. 환율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엔달러 환율이 이 158엔 선에 근접하니까 이 당국이 직접 개입에 나섰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환율 문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 좀 괜찮으시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래도 예, 굉장히 괜찮아 보이셔서. 예. 시청자분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 주목하셨는지 총평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한 3일 동안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이렇게 안 나오면서에 대충 AI 거품론, 예. 뭐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여부,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사실 3분기 속보치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AI 거품론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AI 거품의 선두격인 선두로 얘기했던 엔비디아 이 문제에 대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엔비디아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심이 됐을 겁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그것도 마일드냐 스트롱이냐 할 때 스트롱 어닝 서프라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도 좀 서프라이즈 정도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 타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긴 해서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매출액이라든가 그다음에 EPS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이렇게 초월했으니까 사실상 스트롱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AI 주가 거품론이 관련해서 꼭 좀 한번 서울대학교 안동 교수가 글을 쓴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 뭐든지 기대해서 올라가다가 의문이 제기하면 그것이 사이콜리적 베리어다 해서 심리적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동안 그 국면에서 맴돌려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3, 4주 전서부터 워버링 마켓이다 하는 말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이때 작용하는 것이 앵커링 이펙트, 닷 효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자리에 이렇게 머무는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때의 닷 효과를 극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빅 피규어 이펙트다 해서 대수의 효과와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빅 피규어 이펙트라는 것은 시청자분도 잘 아실 겁니다. 대수의 법칙,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10의 법칙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일단 엔비디아의 3분기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 보면 대수 효과에 부합되는 정도의 수준이 돼서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부분적으로 아마 안정을 찾았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 실적 이후에 증시들 살펴보면 추이를 살펴보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대수의 법칙에 부합할 정도로 강하게 나왔는데도 사실 방향성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원인 혹은 이 동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AI 거품과 관련해서 사실 투자 그루들이 일제히 거품을 제기하는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는 사전에 얘기하지 않다가 이 마이클 버리라든가 그다음에 채권왕의 건들렉이라든가 예.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의 수장들 여기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장이 있을 거고 JP모건 수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사실 그 거품을 하다 보니까 실적과 관계없이 시장을 안정을 찾지 못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공매도 때린 마이클 버리의 집요한 AI 거품 지적입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마이클 버리의 사실 AI 거품 지적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가에서는 마이클 버리의 이니셜을 따서 MB의 저주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도 있긴 합니다는 그와 관계없이 MB 저주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AI 거품이 아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사실 유일하게 AI 거품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서는 엔비디아의 창립자인 젠슨 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투자 그룹들이 일제히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품을 제기하다 보니까 결국 주식 투자 심리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새로운 방식으로 빅스 지수, 공포 지수죠. 그다음에 CNN과 FGS 간의 간극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빅스 지수보다 CNN, FI 지수가 높으면 대수 주식 투자를 선호합니다. 근데 반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회피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심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크냐면 빅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데에서 빅스 23입니다. 근데 CNN, FGS는 6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하루 간격으로 이렇게 주가의 등락폭이 거듭되는 워빙 마켓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한 3주 전서부터 예고되기 때문에 예. 시청자분한테 워빙 마켓에서 항상 워빙 마켓일 때 균형점이다. 그다음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항상 분할 매도해서 저가가 되면은 이렇게 저가 매입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처했으면 대체로 이번에 사실 워빙 마켓에 현명하게 이렇게 극복해 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투자 그룹들의 AI 거품론 주장을 좀 한번 자세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AI 거품론에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거품 볼 때는 PER 가지고 많이 따지죠. 이번에는 PER 가지고 따지는 시각은 일부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합니다는 PER과 같은 이러한 주가의 평가 자태, 전통적인 평가 자태 가지고 이렇게 AI 거품론을 제기하지 않는 시각은 종전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다시피 퍼의 닷컴 때는 50배인데 지금 AI 버블은 20에서 30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AI 거품이 PER 가지고 따지는 시각은 이렇게 투자의 그릴수록 연계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AI 거품을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과잉 투자 문제 가지고 우려하는 시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벤더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벤더 파이낸싱이 어떤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주력 산업이 되기 전에 항상 그 과정에 익스펙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 자본도 유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매출액도 이렇게 계열사 간에 나오고 이유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대중화돼서 시장 경제에 의해서 사실은 그 수요가 창출되기 전까지는 자,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보조를 해줘야 되고 계열사 간의 좀 매출형 문제에 대해서 계열사 간의 소위 서큘러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신기술 산업들이 국민 대중화 파고들면 그때는 뭐냐? 그때는 세계 주력 산업으로 성장된다 해서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거품에 대해서 아니다 하고 아예 AI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쳐갈 필수 과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은 사실 이것이 부풀려진 매출액 이윤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스타트업의 정직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쪽을 강조하는 시각은 사실상 지금에 대해서 과잉 투자론.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과잉 투자를 하려면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높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을 강조하는 시각은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거품론의 큰 축에 물론 투자 과잉 우려도 있습니다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 또 하나 볼 게 이른바 큰 손들, 예를 들어서 이 피터 티엘 팔란티어 CEO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했다든지 소프트뱅크 쪽에서 또 엔비디아 지분 팔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을 텐데 이런 이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신행국회에서 포지션 변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AI 거품에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사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젠슨 왕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계는 좀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를 채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 3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 직전에 지금 말씀대로 페이팔 마피아의 선두격에 해당되는 사실 그 피터 틸이 엔비디아 이 주가의 전량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이상으로
트럼프 장관과 연계하는 시각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피터 틸은 누굴까 하는 측면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페이팔 마피아의 선두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와 페이팔 간의 텍사스 스타베이스를 이렇게 구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터 틸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가 종전에 상당히 순조롭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도 엔비디아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으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AI 것처럼 유학에서 성장기로 가는 산업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정부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우려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이 3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을 안정을 찾지 못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의 지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선 지금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를 미국 기업들 실적에서 찾을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분석도 나온다는데 이런 분석은 왜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어떤 시각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예. 사실 그 엔비디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지금의 미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면 엔비디아를 벌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비우호적 관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했을까 하는 측면은 트럼프 정부의 실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산업에서 필수적이다. 근데 본인 자신의 실수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이렇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AI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결국 유학의 성장기에서 정부의 지원 내지는 구제금 등이 있으면 그 산업이 사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실수는 뭘까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업 정책과 금융 정책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독과점 순위가 이렇게 허심한 스핀달 지수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초미에 맞출까 하는 측면은 첫 번째 기업 정책을 사실 트럼프 정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빅테크 산업이 특징적인 것, AI 산업의 특징을 생각해서 승자성, 헤드 투 헤드 원칙이니까 사실 이것을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반독점 규제를 리나칸, FTC 현장의 리나칸을 통해서 이것을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리나칸을 버리면서 이게 뉴욕의 이제 시장에 인수 현장으로 갔죠. 버리면서 사실 이 헤드 투 헤드 원칙이 적용되는 빅테크의 시장에 자유롭게 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메랑 돼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미국 산업에서 상징적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정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 때 금융위기 재발 장치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헤지 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통제한다든가 프롬프트 트레이드 자기 자본 이렇게 자기 자본 투자를 규제한다든가 하는 노드 프랭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선 지금 바퀴벌레 이론으로서 지난주에 그 빈단세 특파원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는 사실 지금은 과거의 은행이 아니라 지금은 사모펀드의 규제가 완화되는 상태에서 그분의 서로 얽히고 설켰던 투자 이런 문제가 지금 증시적이라든가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 반독점 이렇게 정도가 더 심해지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경쟁 정책에서는 규제 역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국 규제 역설에 의해서 트럼프 정부의 기업 정책과 금융 정책의 실수로 인해서 트럼프가 부메랑 효과를 맞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중국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언론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대로 이 조란맘단이 뉴욕 시장 단성된 뒤에 리나칸이 그쪽 진영으로 간 거에 대해서 뭐 가디언들은 가디언 같이 영국 언론은 주목하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주목하고 있죠. 예. 네네. 이것도 뭐 사실 따로 재밌는 부분인데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규제 역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규제 역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미국
상당히 지금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지적이 리나 칸이 뉴욕에 오면서 사실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사실 리나 칸이 들어가면서 망단이 뉴욕 시장에 어떤 정책을 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에 거의 정반대 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영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하는 측면은 바로 2016년 브렉시트 이후에 제2 국제금융 중심지인 런던이 사실 추락했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뉴욕이 추락하지 않을까, 뉴욕이 제2의 런던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영국이라든가 이런 외신에서 주목해서 보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중국의 추경 문제입니다. 트럼프의 그 실수 때문에 규제 역설에서 부메랑 효과가 나는 그 사이에 집권 1기 때도 그렇습니다는 집권 2기 때도 중국의 AI 분야의 추격은 놀랄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관련돼 있는 평가 기관을 보면 집권 1기 때는 M7 이렇게 빅테크 업종들입니다. 예, 근데 그때의 속도에 대비해서 AI 분야의 추격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 하는 것이 지금의 AI와 관련된 평가 기관의 중계 추격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세부적 내용들은 다들 아시고요. 그러면 결국 각국들은 중국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추격하는데 중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식을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이렇게 국제 회의를 보면 예.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국제 회의를 이렇게 보면 트럼프의 국수주의 대비해서 다자주의를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자주의에 프리라이딩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결국 중국에 쫓아가는 이런 환경이 되거든요. 첨단 기술의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첨단 분야는 공생적 게임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국수주의를 하면 이렇게 중국에 추격당하는 집권 1기 때 그러한 그 실수를 더 저지를 가지기 때문에 자 월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목해서 보냐면 결국 바이든 정부의 아이와 관계없이 중국에 다시 중국에 추월당하는 이러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가장 치욕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의 AI 입장에 구제금융 내지는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AI 분야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사실 AI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이죠. 가장 절실한 대목이 지금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대목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회사채라든가 이런 쪽에 발행이 돼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도 회사채 발행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적으로는 다시 한번 재평가된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대중 수출의 허용 문제를 처음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자금 회수 기간이 늘어졌나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늘어지진 않은 걸로 지금은 보이고 있고 네네. 주말 사이 나온 소식이 중요한 게 말씀대로 백악관이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허용할 수도 있다. 검토를 한다는 단계까지 그렇습니다. 대한 네네.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게 AI 거품론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엔비디아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GPU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수요가 더 창출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3분기 실적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중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거기 잡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수출을 허용하겠다 하는 측면은 굉장히 3분기 실적도 스트롱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 국면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구글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추가적인 투자와 함께 AI 거품에서 더 수요를 창출한다 하는 측면은 AI 거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거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은 유학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AI 거품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AI 거품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2년 전보다 지금 더 높은 것은 2년 전부터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거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 AI 거품에 대해서 2년 전보다 시장이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는 헤드 투 헤드 원칙입니다. AI는 승자만이 독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다른 기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지금 다행인 점은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같은 산업 내에서도 산업 조직에서 인더스트리 내에 기업이 있거든요. 그 다른 기업들의 사실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되면 이런 거품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그때마다 데이터에서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AI 거품에 의해서 미국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2월 FOMC에 지난주 주초에는 동결이 우세하다. 그런데 주말에는 다시 인하가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내일 한번 시청자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AI의 성장과 직결되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이걸 둘러싼 백악관들의 결정들을 보면서 결국 지금에서 시장에 필요한 거는 이 금리 인하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미국이 만약에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 우리 포함한 아시아화폐 충격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일본도 바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일본은 그 지난 주말에 굉장히 바빴었죠. 그래서 이 대목도 이제 내일 계속해서 시청자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장 관심이 되는 문제가 환율이니까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이 158에 근접하자 지난 주말에는 진짜 이거 잡기 위해서 일본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왜 그럴까? 차트를 분석하고 과거 160엔에 뚫릴 때 그때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 158엔만 이렇게 뚫리면 160엔으로 폭발을 갑니다. 그러면 일본의 외환 역사상 보면 160엔에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넘으면 사실 외국 자본과 환율 상승 간의 악순환 고리가 지금 이제 그렇게 형성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실 일본도 이런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우려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오히려 일본에서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자 지금 상태에서 일본이 이렇게 투자 자금이 밖으로 나갈 때는 일본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국가부도도 국가 채무도 GDP 270%입니다. 그리고 대미 투자 자원도 조만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환 사정이 굉장히 단기 수요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일반 투자 자금도 밖으로 빠질 때는 엔달러 환율이 의외로 급등할 수 있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사틀 간 이렇게 개입에 나섰다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요. 사실 금요일에 시장 개입해서 일단은 158엔 가던 것을 156엔대로 안정시켜 놨습니다는 자리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케이치 정부가 아베파야를 개성하는 측면에서 예. 사실 엔젤을 통한 아베노믹스를 개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규모 예산입니다.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실 토마스 피케티라든가 현대통화이론을 근거로 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가 GDP에서 270% 상태에서 대규모 이렇게 예산을 짜면 결국 엔화가 안전 통화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엔화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번에 미니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해서 수입물가 상승 이게 왜 그럴 것이냐. 관세 상승과 함께 달러 약세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중간 선거 앞두고 이런 정책들을 관세는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한다든가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게 환율 정책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약달러 정책을 강달러하면 수입물가 안정되고 미 국민의 중하위 계층들의 사실 경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표심이 살아나겠죠. 중간 선거.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장기 집권 야망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에서 일켜가는 것이 강달러를 선언적으로 가고 있다. 자, 일본이 엔화 약세를 선언하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강달러를 선언하면 엔화를 미국 측에서 더 약세를 더 도모하게 되는 역할이죠. 이중이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본 내에서 뜨거운 쟁점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자를 사실은 이 SPC한테 바로 그 자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환 사정이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왜 이렇게 트럼프 정부에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을 이렇게 성급하게 합의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본인 포스 정책으로는 참동장이라든가 이런 야당에서 굉장히 이거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는 한국도 사실 같은 상황을 이렇게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 이탈과 함께 환율을 안정시키는 문제와 함께 일본 내에서 이웃 일본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이 대목은 참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의 환율은 아무래도 각국의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